흥선대원군 집권기 때 그 나라 안에서는 왕권을 강화하는 작업을 했죠. 세도 정치 같은 거 다 이제 끝내버리고 경복궁 크게 다시 짓고 무너진 조선 왕실의 위험을 다시 높이는 작업을 했죠. 삼정의 문란, 탐관오리들. 그래서 백성들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웠는데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하는 정책을 했어요? 민생 안정시키는 정책, 서원을 철폐한다든지 뭐 호포제를 실시한다든지 사창제를 실시한다든지 양전사업을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민생을 안정시키는 사업을 했고 자 접근해오는 외국 세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항했죠? 통상, 수교, 거부 정책으로 일관했죠. 자 그래서 병인 박해가 있었고요. 제너럴 셔모노 사건 이런 거 기억나요? 병인 양요가 있었죠. 남영군묘 도굴 사건, 신미 양요, 촉화비를 건설을 제병남신 이렇게 기억하면 좀 쉬워요. 제병남신. 병인 박해는 이제 우리 저 프랑스 선교사들이랑 카톨릭 믿는 사람들 죽인 거죠. 네. 제너럴 셔모너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미국 배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서 막 무역하자고 막 떼를 썼죠. 그래서 이때 미국 배 제너럴 셔모너를 불태워버렸죠. 병인 양요는 병인 박해 때문에 쳐들어온 거죠. 프랑스가. 그죠? 니네 왜 우리 신부님들 죽여? 강화도 쳐들어왔잖아요. 이때 외교장관 의회 같은 거 막 약탈해 갔죠. 그리고 남현군은 누구였어요? 대원군의 아버지였죠. 대원군 아버지 무덤을 독일 상인 오페르트가 도굴해 간 사건이죠. 자, 신미양요는 5년 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머너 사건을 빌미로 해가지고 미국이 쳐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거 프랑스 미국 물리친 다음에 이걸 기념하는 차원에서 무슨 비석을? 촉화비를 건설했죠. 고종이 친정하기 시작했어요. 친정은 무슨 뜻이에요? 친히 정치한다. 직접 정치한다는 거죠, 이제. 흥선대원군이 최익현이라는 양반 유생의 상소로 뭐 하게 됐어요? 하야했죠. 그러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됐는데, 고종도 고종이지만 흥선대원군이 외척들이 막 설칠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뽑았던 며느리 누가 있었어요? 이 명성황후가 집안도 그렇게 막 센 집안이 아니고 그래서 권력 관심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며느리가 어떤 며느리였죠? 좀 셌죠? 그죠? 그래서 이 명성황후 민씨가 자기 친척이라든지 민씨, 같은 민씨 사람들을 많이 그 고종에게 얘기를 해서 그 정계에 많이 배치를 시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고종 직접 정치하고부터는 이제 안동 김씨가 아니라 여흥, 민씨, 축족들, 명성황후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정치적으로 진출하게 된다. 자, 고종은 이제 아버지 흑선대원군과 달리 더 이상 이렇게 문을 닫고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국 문화를 이제는 슬슬 받아들이기도 하고 외국이랑 좀 뭔가 소통을 해봐야 된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웃나라 청나라랑 일본이 어떻게 됐었어요? 청나라는 영국, 프랑스한테 무릎을 한번 꿇었었죠. 아편 전쟁. 일본은 어느 나라에게 당했어요? 미국에게 당했죠. 자, 그래서 그게 벌써 20년, 30년이 지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1870년 되면은. 고종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문을 닫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어떤 나라에게 문을 열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일본패, 운,
운요호라는 일본 배가 강화도를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자, 이 운요 사건 때 조선 정부가 대응을 좀 잘 못했죠. 하지만 그래도 일본이랑 조선이랑 대표끼리 만나가지고 조약이라는 걸 체결하죠. 강화도 조약이죠. 병자년에 체결됐다. 이게 1876년이죠. 연도도 좀 알아주세요. 1876년은 병자년이기 때문에 병자, 수호, 조약 이렇게도 불러요. 수호는 서로 좋다 이런 뜻이에요. 병자는 1876년이 병자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이름으로는 이렇게도 불러요. 조일, 수호, 조규. 조약이나 조규 이런 거는 조선이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예전에는 오로지 외교 관계하면 어느 나라랑 관계를 맺었어요. 중국의 청나라한테 군신 관계를 맺었죠. 그죠? 청나라 황제가 조선 왕으로 임명해주면 조선 왕은 감사합니다 하고 조공을 바쳤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가만 냅둬, 그냥 냅둬. 황제가 조선 왕으로 임명하는 거를 책봉이라고 불러요. 청나라 황제가 조선 왕으로 임명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책봉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조선 왕은 책봉 받았으면 감사하죠. 중국 황제한테 뭘 했을까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자, 동양의 전통적인 외교는 오로지 이거였어요. 중국 황제가 임명해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조공 바치는. CF는 비교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전혀 새로운 뭐가 등장했어요? 조약. 나라 대 나라 간의 대등한 조약이란 개념이 등장한 거예요. 그 조약의 일관, 첫 번째 내용은 뭐였죠? 조선은 어떤 나라라는 거였어요? 자주국이라는 내용이었죠. 이게 조선 조라고 일본이 이걸 여기다 넣은 거예요? 아니었죠? 이거 왜 넣은 거죠? 청나라 종주권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기 위해서였죠. 그죠? 청나라가 조선을 속국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나설 수가 있으니까 그걸 애초에 차단하려는 목적이었죠. 그리고 일본이 조선에 뭐를 측량한다? 해안 측량권. 이런 거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 부산, 원산, 인천을 차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개항한다는 거였죠? 한국 역사에서 강화도 조약이 의미하는 거. 두 글자로. 개항하게 된 거. 개항이 뭐예요? 개항. 무슨 뜻이에요? 항구를 연다는 뜻. 개가 오픈이에요, 오픈. 항은 항구라고, 항구. 항구를 연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게 열었어요?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일본에게 항구를 연 거예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었죠? 영사재판. 여기서 영사가 뭐라고 했어요? 외교관 등급이라 그랬죠? 대사, 공사, 영사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이 영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부산에 와가지고 조선의 법을 어겼는데 조선법으로 처벌을 못하고 일본 영사가 일본 법으로 일본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시외 법권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죠? 이거는 평등한 조약이에요?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불평등한 조약이죠? 근데 일본은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왔는데 조선은 이걸 잘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이걸 잘 몰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역에 관한 얘기들이 안 들어있죠. 무역, 물건 사고 파는 거에 대한 얘기. 근데 일본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조선이랑 일단은 거래를 트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추가 조약이 2개로 더 체결이 돼요. 플러스 알파 조약. 자, 먼저 알파가 뭔지 알아요? 알파? 추가된다는 거예요. 추가 플러스 알파 하면. 자, 먼저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라는 게 책임이 돼요. 부록. 부록이 뭘까요? 부록. 너희 책 사본 적 있어요? 책 사면 책 뒤에 경품이나 이게 끼워 팔기로 뭔가 같이 딸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보통은 없는데 그냥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팔아먹으려고 이 책을 사면 사은품 같은 걸 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부록이라고 해요. 책 뒤에 끼워 파는 거를. 자, 강화도 조약에 끼워 파는 부록이라는 내용. 자, 여기 부록에서 중요한 거는 일본인들의 거류지가 설정이 됩니다. 거류지가 뭘까요? 거류지? 이 거류지는 개항장에서 심리예요, 심리. 심리면 4km거든요. 4km면 여기 수서역에서 한 대청역, 하계울역 정도까지가 4km예요. 하계울역 가본 적 있어요? 없나? 여기 수서역에서 일원역까지가 1km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 4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거류지가 뭐냐면 거류가 머물고 어디 거주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구 주변에서 항구가 딱 여기 있으면은 항구 주변 그 지름 4km 해가지고 그 4km 안에서 일본 사람들이 마음대로 거기 거주할 수가 있는. 만약에 지금 예지랑 민서가 일본 여행 갔어요. 자, 여권을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일본 여행을 갔는데 일본의 최대 그 여행 여권으로는 얼마큼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89일 있을 수 있어요. 며칠? 3달 조금 안 되는 시간이죠. 89일을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 그 이상 일본에 머물고 싶으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비자라는 게 있어요. 비자. 비자는 예지랑 민서가 일본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인지 일본 정부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다 승인을 해줘야지만 발급되는 게 비자예요. 만약에 범죄자라든지 문제 있는 사람이면 일본에 머물 수가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비자가 있어야지만 90일 이상을 일본에 있을 수가 있는. 그 비자는 목적이 여러 가지예요. 장기 여행. 아니면은 일본에서 너희가 만약 일본어 배워가지고 회사 취업할 수도 있죠. 회사 다니려면은 뭐 90일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몇 년 있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취업 비자나 이런 비자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자 없이도 일본인들이 항구 주변에서 항구 주변 그 4km 안쪽에서는 계속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일본이 뭐가 만들어졌다? 거류지. 따라 읽어봐. 뭐가? 두 번째, 해외여행 간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형규가 프랑스 여행 가요. 자, 프랑스 여행 가면 프랑스가 지금 유로라는 돈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을 뭐 10,000원, 50,000원 가져가서 프랑스 사람들한테 내면은 그거 쓸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행 가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환전을 해야 돼. 돈을 바꿔야 된다고. 우리 원을 유로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가지고 가서 돈을 써야 된다. 아니면 카드를 쓰던지, 비자 카드 이런 걸 쓰던지. 자, 근데 요 당시에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 돈을 가져와가지고 조선에서 그대로 쓸 수가 있었어요. 이거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은 엄연히 조선에선 조선 돈 상평통보라는 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돈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섞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이 조선 정부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일 무역 규칙이라는 게 추가로 체결이 돼요. 무역에 관한 규칙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관세가 없었어요. 너희 엄마가 혹시 쿠팡에서 뭐 주문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우리나라 상품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데 해외 배송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혹시? 본 적 있어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 뭐 아주 그 예쁜 가방이 있어가지고 미국 물건을 쿠팡에서 샀어요. 그러면은 쿠팡에서 그거 결제 딱 누를 때 그 해외 통관부라고 해서 그거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돈이 더 붙거든요. 그 돈이 뭘까요? 그게 관세라고 하는 관세. 외국 물건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그 우리나라 그 관세청이라는 곳에서 세금을 매겨요. 그걸 관세라고 부르거든요. 그 왜 매길까요, 세금을? 자, 봐봐. 선생님 봐봐. 어, 외국, 지금 미국 얘기했으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이나 뭐 예를 들어 가방이라고 칩시다. 자, 미국 가방이 우리나라 가방에 비해서 훨씬 품질도 좋고 싸고 예뻐요. 인기도 많아. 그 인지도도 높아서 인기가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가방은 미국 가방에 비해서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싸요. 그 인지도도 별로 없어요. 인기가 별로 없어. 근데 가격은 미국 가방보다 우리나라 가방이 비싸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가방 사고 싶어요? 미국 가방 사고 싶죠? 자, 그럼 미국 가방을 주문을 했어요. 미국 가방을 이제 들어와서 사게 됐는데 문제는 그렇게 미국 가방만 사람들이 다 메고 다니면 우리나라 가방 산업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서 가방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망하겠죠? 그죠? 우리나라 가방 산업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나라 가방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가방이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여기다가 세금을 세게 매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가방이 1,000원이에요. 미국 가방이 800원이에요. 근데 미국 가방이 품질이 더 좋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들이 품질도 좋고 값도 싼 미국 가방을 당연히 사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가방산이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 800원짜리 가방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그 세관에서 그 미국 가방 들어온 가방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예를 들어 세금을 100%를 매겼어요. 미국 가방 아까 800원이라 그랬죠. 800원에 100%면은 얼마예요? 800원이죠. 그럼 800원 더하기 800원 하면은 그게 미국 가방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600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1,600원짜리 가방 살까요? 1,000원짜리 가방 살까요? 아무래도 더 싼 거 많이 사겠죠. 그래도 미국 가방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격이 이렇게 높아지면 우리나라 물건 아무래도 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정부가 외국 물건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막 활개치거나 우리나라 산업을 다 망가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비싸게. 이해돼요? 이 세금을 관세라고 해요. 관세. 근데 조선과 일본 간의 무역에서는 관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관세가 없었다는 거는 이거 뭘 의미하는 거죠? 값싸고 좋은 일본 상품들이 국내로 막 들어온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상품들 일본에 비해서 값도 싸고 일본에 비해서 값도 비싸고 품질도 떨어지는 우리나라 상품들은 어떻게 돼요?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겠죠? 자, 당시에 어떻게 뭐가 무역이 많이 됐냐면 우리나라는 자, 일본에게 쌀을 넘겨주고 일본은 우리나라에 뭘 가지고 와서 팔았을까요? 옷을 가지고 가져다 팔았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조선은 연, 일본, 옷. 근데 관세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일본이 쌀을 막 마음대로 가져가는.
자, 쌀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쌀 없으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선 사람들이 이때부터 많이 우리나라 쌀값이 올라가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게. 그리고 옷은 일본은 영국 옷을 수입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여왔단 말이에요. 영국 옷은 사람 손으로 만들까요? 공장에서 만든 옷일까요? 공장에서 기계가 만든 옷이에요. 사람이 한 땀 한 땀 꿰매가지고 만든 옷, 그리고 공장에서 기계들이 착착 찍어낸 옷, 어떤 게 품질이 좋을까요? 기계가 찍어낸 옷들이 품질도 좋고, 그리고 사람 노동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옷 가격도 더 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영국 옷들이 막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의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힘들게 됐다. 또 하나,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은 조선에서 쌀을 많이 수입해 갔는데 문제는 쌀은 생필품이죠. 그 쌀이 없으면 다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출이 됐다고 치면은 이거를 수출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이 일본이 쌀을 가져가는데 제한 조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일본 사람들이 뭐를 많이 가져갔을까요? 조선에서 이 쌀을 계속 가져간단 말이에요. 조선에 쌀이 부족하니까 쌀이 부족해지면 쌀 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쌀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조선 사람들은 쌀 가격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괴로웠겠죠? 자, 봐요. 지금 조선은 이 피 같은 쌀을 일본에게 내주고 일본으로부터 영국 사람들이 만든 옷을 사입었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미면 교환 체제라고 불렀어요. 미가 뭘까요? 미, 미가 쌀이에요, 쌀. 면은 뭐예요, 면? 옷이에요, 옷. 쌀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쌀이 중요하죠? 이런 거 지키려면 세금 장벽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세금 장벽도 있었다, 없었다? 자,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일본에게 개항을 했어요. 이제 개항을 했으니까 그 외국 문화를 막 받아들이는 이제 정부 작업들이 들어가는데, 자, 외국 문화를 받아들이는 걸 두 글자로 개화라고 불러요. 개가 무슨 개자라 그랬어요, 아까? 열 개자라 그랬죠. 개가 뭐라고, 영어로는 뭐라고요? 오픈이야, 오픈. 개가 뭐라고요? 오픈, 연다라는 뜻이에요. 화는 뭐예요, 화? 문화할 때 화해. 외국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는. 자, 이제 개화 정책들을 막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데 그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 이름이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기구였어요. 따라 읽어보세요. 통리기무아문. 이 아문이란 명칭은 사실 중국에서 가지고 온 건데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모든 개화 정책을 총괄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했죠. 통리기무아문 아래 12사라고 해가지고 12개의 부서가 있었어요. 얘네가 외국 문화 들여오는데 모든 역할들을 다 담당을 했어요. 자, 개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먼저 원래 조선은 수도 한양을 지키는 부대가 5부대가 있었어요. 몇 부대? 5부대. 오군영이라고 불렀어요. 이 부대들은 뭐 총칼로 무장하긴 했는데 무기도 다 옛날식이에요. 그리고 훈련이나 이런 것도 다 뭐랄까 좀 다 재래식,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훈련을 받은 부대라 가지고 이 부대는 전투력이 별로 높지가 않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대를 2개로 줄여요. 오군영을 몇 개로 줄였다고요? 2개로 줄여요.
그리고 새로운 군대를 하나 만들어. 그 군대가 별기군이라는, 무슨 군대? 별기군. 이 별기군은 무기도 좋아요. 훈련도 잘 받았어요. 월급도 세요. 자, 근데 이 별기군의 훈련 교관이 일본인이에요. 우리 서울을 지키는 군대인데 훈련 교관이 누구라고요? 일본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아저씨들 있죠? 그 군인 아저씨들을 훈련시키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일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 호리모토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미지가 좋았을까요? 조선 사람들한테? 안 좋죠. 그래서 이 별기군을 외별기라고 불렀어요. 외는 뭐죠? 외? 일본 사람들을 그 왜소하다고 해서 외라고 낮춰 부르는 표현 아니에요. 별기군이 창설된다. 자, 근데 보세요. 5개 부대가 2개로 줄었다 그랬죠. 그러면은 숫자가 어떻게 됐을까? 예전에 비해서. 구식군대들은. 숫자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어들었겠죠. 숫자가 줄어든다는 건 이 사람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해고시키는, 자르는 거죠, 다. 그죠? 자, 이거 군인 하다가 잘리면은 월급이 나와야 안 나와요, 이제? 안 나오죠? 네. 그렇게, 선생님 봐봐. 회사에서 5개 부서를 2개로 줄이는 과정에서 막 일하던 사원들 막 자르라요. 그러는 걸 뭐라고 하죠? 구조조정이라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구조조정. 네. 뭐 책상에 이렇게 3줄, 3줄, 3줄 있는데 이거를 뒤에 한 줄을 없앤다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구조를 바꾼다 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구조 교정. 유식 군대들은 이때 대량 해고당하거나 잘리거나 월급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게 돼요. 근데 신식 군대 별기군은 어땠어요? 대접이 좋았단 말이에요. 월급도 잘 나오고 훈련도 잘 받고 무기도 좋은 걸 받았어요. 안 그래도 일본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았는데 더욱더 어땠을까요? 일본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래도 아무튼 개화를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외국에 직접 나가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개화 정책을 추진한 일본이나 청나라가 뭘 하고 있는지를 보고 배워와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일본에 갔어요. 일본에 간 사람들을 수신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거 근데 조금 다르죠? 임진왜란 끝나고 조선에서 그 명나라나 조선의 선진 문물을 일본에 보내주기 위해, 일본에게 알려주기 위해 갔던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죠? 통신사라고 불렀죠. 기억나요? 근데 이제는 그게 통신사라고 부르지 않고 개화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본에 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다고요? 수신사라고 불렀어요. 1차, 2차, 3차 여러 번 수신사들이 일본에 가요. 일본은 당시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시도하고 완전히 이제 서양식으로 막 이거저거 바꾸고 있을 때예요. 자,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갔다가 청나라 외교관을 만났어요. 일본에 와 있는 청나라 중국 외교관을 만난 거예요. 황준센이라는 청나라 외교관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황준센으로부터 책을 한 권 받아요. 그 책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에요. 형들 많이 알고 있네요. 자, 왜, 자, 일본에 갔는데
청나라 외교관이 느닷없이 책을 한 권 준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뭐라고요? 조선 책략이에요. 이 조선 책략의 내용을 8글자로 압축을 해서 써줄게요. 빨간색으로. 신중. 따라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신중. 결일. 뭐라고요? 연미. 배로해. 자, 먼저 하나하나씩 2글자씩 끊어서 볼게요. 친중이 뭘까요? 친중.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라는. 중국에는 당시 어떤 나라가 있었어요? 그 오랑캐가 세운 청나라가 있었죠?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라는. 결일. 이거는 뭔 얘기일까요? 맺을결. 일본이랑 결합하다, 연결하라. 일본이랑도 어떻게 지내자는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라는. 연미는 뭘까? 연미. 미국과 연합하라는. 미국과 잘 지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나라랑 친하게 지낸 다음에 배. 배는 등진다, 배척한다는 뜻인데 어느 나라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멀리하라는. 자, 보세요. 한반도죠? 중국, 청나라라고 쓸게요. 청나라, 섬나라 뭐예요? 일본, 조선. 그리고 청나라가 영국, 프랑스한테 공격당해가지고 수도 뺏기면서 황제가 막 도망갔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때 영국, 프랑스랑 청나라 사이에서 중재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러시아란 나라였죠. 러시아란 나라가 그 중재한 대가로 여기를 차지했죠. 이 땅이 무슨 땅이었죠? 연해주란 땅을 꿀꺽 차지했다 그랬죠. 그러면서 조선이랑 국경을 맞닿게 됐다 그랬죠. 러시아 작은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엄청 큰 나라죠. 러시아가 지금 계속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려오려고 하고 있죠. 청나라 입장에서는 골칫거리죠? 걱정거리죠? 자, 그래서 청나라 입장에서 이 내려오는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지금 일본을 찾아온 조선 외교관 김홍집한테 이런 책을 준 거예요. 조선 책략이라는 책을. 내용은 청나라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과 연결하고 저기 저 바다 건너에 있는 어느 나라? 미국과 연합해서 누구를 막으라는 거예요. 러시아를 막으라고 하는. 자, 김홍집이 이 책을 조선에 가지고 들어와서 고종한테 바쳤어요. 자, 고종이 이런 내용이 있구나 알았는데 문제는 이 내용이 조선에 있던 양반 유생들한테 알려진 거예요. 양반 유생들이 이거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안 좋아했어요. 이걸 왜 안 좋아했을까요? 어떤 부분을 안 좋아했을까요? 중국은 원래 청나라랑 관계를 계속 맺어왔죠. 그죠? 오랑캐라고 무시는 하지만 원래부터 관계를 가져왔잖아요. 그죠?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그래도 가까운 나라죠. 그리고 임진왜란 끝나고 에도막부랑 조선정부가 그래도 계속 통신사 왔다 갔다 했죠. 문제는 이거예요, 이거. 미국은 우리가 모르던 나라예요. 근데 왜 갑자기 저 청나라 얘기 듣고 미국이랑 손을 잡냐? 자, 요 얘기였어요. 그리고 괜히 왜 미국과 손잡고 이렇게 해서 러시아랑 원수를 괜히 왜 지냐는 거예요. 러시아랑 별로 지금 뭐 특별히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닌데 괜히 지금 청나라 외교관 얘기를 듣고 미국이라는 나라랑 손을 잡을 이유는 또 뭐고 러시아랑 원수 질 이유도 없는데 왜 원수를 치냐는. 그렇게 해서 경상도를 영남이라고도 하죠. 영남 유생 2만 손을 중심으로 한 10,000명이 고종에게 상소를 올려요.
서명운동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영남 만인소. 일본에 대한 여론이 당시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이런 게 올라오는데 안 좋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본은 가까운 나라고 메이지 유신이라는 개혁을 차곡차곡 무사들이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보고 배워올 게 많다고 여겨졌어요, 정부는. 그래서 일본에 사람을 보내요. 조사하러 보내는 거예요. 조사 시찰단이 일본에 건너가요. 근데 여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대놓고 갈 수가 있었을까요? 비밀리에 가요. 고종이 박정양, 홍영식 이렇게 조사수찰단으로 선정된 사람들한테 그 이렇게 꾸러미를 하나 줘요. 그 다음에 이거를 부산에 가서 열어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암행어사 암행어사는 대놓고 다녀요, 몰래 다녀요? 몰래 다니죠. 암행어사 자격으로 부산에 가서 고종이 내려준 그 꾸러미를 열어본단 말이에요. 열어봤더니 어디 가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 안에 일본 가라는. 자, 그래서 박정양, 홍영식, 김옥균, 민영익, 자, 이런 사람들이 비밀리에 어디를 건너갔다?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것저것을 보고 배워온다. 자, 청나라에도 뭔가를 이제 보고 배워와야겠죠? 청나라에서는 당시에 뭘 하고 있었을까요? 수도 베이징이 영국, 프랑스한테 넘어간 다음에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을 따라잡자. 양무 운동이라는 게 막 열심히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선사가 청나라에 파견이 돼요. 영선사를 이끌고 갔던 사람은 김윤식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청나라 가서 막 무기 제조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걸 보고 와서 이제 국내 돌아온 다음에 고종에게 건의를 해서 만들어진 조선의 무기 제조 공장이 기기창이라는 기구예요. 뭐라고요? 기기창.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리고 요거 하나 빼먹었는데 봐봐. 김홍집이 2차 수신사로 간 다음에 3차 수신사로 박영효라는 사람이 일본에 또 건너가거든요, 나중에. 근데 이때 일본에 이제 조선 대표로 가는데 조선이란 나라를 알릴 만한 그 특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본은 이 당시에 국기를 쓰고 있었어요. 일본 국기 본 적 있어요? 일장기 본 적 있죠? 근데 조선은 당시 조선을 대표할 국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는 배 위에서 박영효라는 사람이 이제 이응준이라는 사람 건의를 받아들여서 국기를 만들어 쓰게 돼요. 자, 그 국기가 무슨 국기일까요? 태극기라는 국기가 1883년 박영효라는 사람이 수신사로 일본으로 가는 중에 만들어지게 된다. 자, 청나라가 우리 수신사로 왔던 김홍집에게 건넸던 책 조선칙략에 조선이 어느 나라랑 연합해야 된다고 권했다 그랬죠? 미국이랑 연합해야 된다고 권했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청나라의 주선으로 조선이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게 돼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된다. 자, 우리나라가 최초로 조약을 맺은 거는 어느 나라였죠? 일본이었죠, 일본. 그죠? 근데 서양 나라랑은 미국과 처음으로 조약을 맺게 돼요. 그 조약이 따라 읽어보세요. 뭐예요?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년 5월. 음력으로 5월.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은 아주 중요해요.
의미가 있는 조약이에요. 자, 여기서 네 가지 얘기가 기억할 게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관세가 생겨요. 자, 우리 강화도 조약 몇 년이었죠? 1700? 1800? 76년이었죠. 그리고 지금 조미수옥 통상조약이 체결되던 시기는 언제예요? 1882년이죠. 그러니까 요 사이 몇 년이 지난 거예요, 그새. 6년이 지난 거죠. 자, 6년 동안 조선이 일본이랑 무역을 하면서 이득을 봤을까요? 손해를 봤을까요? 손해를 엄청 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인들이 조선에서 뭘 많이 가져갔다고요? 쌀을 많이 가져갔다 그랬죠? 그리고 그 대신에 일본은 조선에 와서 뭘 팔았다 그랬어요? 옷을 팔았다 그랬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무역을 할 때 우리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불리한 부분에서는 관세를 매겨가지고 적의 외국의 물건들이 못 들어오게 막거나 아니면은 우리 물건들이 수출될 때 관세를 또 이용해가지고 우리 물건들이 막 못 빠져나가게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조선 사람들이? 몰랐죠. 관세가 없으니까 계속 당하기만 했죠. 그래서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는 뭐가 생겼어요? 관세가 생긴 거예요. 6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나서. 두 번째, 거중 조정이라는 조항이 들어가요. 자, 조선과 미국이 거중 조정이라는 내용을 서로 동의를 해가지고 체결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런 내용이에요. 조선이 A라는 나라랑 관계를 맺어요. 근데 조약을 맺을 때 조선에게 불리한 조약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중 조정을 맺은 미국이 이거를 나서가지고 중간에 중재를 해서 조선을 도와줘야 된다는 조항. 이해돼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어떤 나라 B랑 조약을 맺는데 미국이 불리해요.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도와줘야 돼요? 조선이 도와줘야 된다. 이게 거중 조정은. 근데 이 다음에 조선이 어려워졌을 때 미국이 도와줬을 것 같아요?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미국 생각에는 나중에 조선이 일본에 먹히게 되거든요. 일제강점기라고 들어봤죠? 일본에게 식민지배가 당하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조선이 이 거중조정 얘기를 들이밀면서 미국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미국은 차갑게 외면을 해버려요. 당시 미국 생각하기에 조선보다는 어느 나라가 손을 잡았을 때 더 이득이었다? 일본이 손을 잡았을 때 더 이득이었기 때문에 이 거중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이거를 지키질 않아. 세 번째 내용, 치외법권이에요. 이거는 뭔지 알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조선에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면은 원래 조선법으로 처벌해야 되는데 누가 재판하는 거예요? 미국 외교관, 미국 공사가 재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치외법권. 이거 평등한 거예요, 불평등한 거예요? 네 번째, 최혜국 대우라는 게 들어. 대우라고 하는 거는 대접을 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대접해준다 얘기 들어봤죠? 미국을 최혜국으로 대우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최혜국이 뭘까요? 자, 보세요. 조선이 A라는 나라랑 외교 관계를 맺어요. 조선이 A라는 나라한테 이것저것 보장을 해줬어요. 근데 미국은 조선의 무슨 나라였죠? 최혜국이죠. 그래서 최혜국인 미국이 보기에 A라는 나라가 유리한 조항을 가져갔으면 미국도 이거를 자동으로 똑같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한번 맺어지면 조선이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D라는 나라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때 최혜국인 미국이 보기에 자기네 나라에 유리한 게 있으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미국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조약은 함부로 맺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이 조미수옥통상조약은 평등했다, 불평등했다? 불평등한 조약. 그러니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 다음에 중요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 사건 일어나고 이듬해 일어난 사건이라서 이제 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미국과 수교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가서도 뭔가 보고 배워와야겠죠. 그 미국에도 사람이 가거든요. 미국에 간 사람들을 보빙사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보는 무슨 보자일까요? 보답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보답? 빙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만난다. 인바이트. 초대,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빙은 미국이 조선이랑 수호통상조약을 맺은 다음에 미국 외교관 하나를 조선에 보내요. 그 정권공사가 루시우스 푸트라는 사람이에요. 전권공사, 대사, 공사, 영사 얘기했었죠. 외교관 등급이에요. 미국이 먼저 조선에 외교관을 하나 보내요. 자, 조선이 여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미국에 머물 조선 외교관을 보내는 거라. 자, 그게 뭐라고요? 무슨 사? 보빙사.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에요. 이 보빙사로 갔던 사람들이 박정양, 아까 조사시찰단으로 갔죠? 홍영식, 아버지가 영의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20대 후반에 과거급제한 아주 잘 나가는 사람. 김옥균, 20살에 과거급제했어요. 그리고 육일준, 이 사람도 과거급제하고 이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의 미국 북비 유학생.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더 했던 사람. 서광범, 이 사람도 과거 시험 급제하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 갔다 온 이후로부터 한복을 입지 않고 뭐를 많이 입었을까요? 양복을 입기 시작해요. 서광범 사진 이제 근현대사 때 많이 나오면은 서광범은 주로 양복 입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보빙사 미국을 간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도 여기 참여를 많이 하는데 민혁익이라는 사람도 여기를 가게 되죠. 민혁익은 성이 뭐예요? 민씨죠? 누구의 친척일까요? 명성황후의 친척이었죠. 요 보빙사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할 거고, 자, 1882년 5월에 조미숙 통상조약이 체결됐는데, 그 바로 다음 달에 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자, 아까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구식군인들은 부대가 5개에서 몇 개로 줄었다 그랬죠? 2개로 줄었다 그랬죠? 이 구식군인들 부대가 줄어들면서 많이 잘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 다달이 월급을 쌀로 받았는데 월급이 13개월치가 밀려요. 월급 한 달만 밀려도 짜증나는데 몇 개월이 밀렸다고요? 13개월. 그러면 1년을 넘은 거죠. 1년 넘게 월급이 밀린 거예요. 열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밀린 월급이 한 사람한테 가고 있었어요. 민겸호라는 사람한테 99인들의 월급, 13개월치 월급, 10만 석이 고스란히 이 사람한테 간 거예요. 이 민겸호는 성이 뭐예요? 민씨죠? 누구의 친척일까요? 명성황후의 친척이었어요. 너희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흥선대원군 하야하고 나서 명성황후 집에 선물 하나 배달됐다 그랬죠? 기억나요? 그때 명성황후 엄마랑 명성황후 친오빠 아니고 양오빠 기억나요?
민승호라는 명성황후 양오빠가 집에 있다가 그 선물을 받았죠. 그거 열었더니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뻥 터져가지고 민승호 그 자리에서 죽고 명성황후 엄마도 다쳤다가 결국 어떻게 됐다 그랬죠? 죽었다 그랬죠. 그 명성황후의 양오빠 민승호, 그 민승호의 친동생이 민겸호예요. 그러니까 명성황후라는 가까운 친척이란 말이에요. 이 민겸호가 명성황후 백으로 선예청이라고 하는 그 군인들 월급 주는 곳의 최고 책임자로 임명이 됐는데 자기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90군인들에게 나갈 월급을 군인들에게 안 주고 누가 꿀꺽한 거예요? 자기가 가져간 거라. 무려 몇 개월치를? 13개월치. 이 10만석이 당시 한양 인구가 20만 명이었다 그래요. 몇만 명? 20만 명이 20만 명의 10%면 몇 명이죠? 2만 명이죠? 네. 한양 인구 20만 명의 10%, 이 2만 명의 1년치 식량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환산하면 뭐 이게 지금 돈 단위로 세면은 뭐 어떻게 좀 잘 이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돈을 삥땅을 친 거예요. 구식군인들이 화가 났겠죠. 그렇게 해서 정변을 일으킨다고. 이게 구식군인들의 반란, 이모분란. 조미수 통상조약이 체결되고 바로 그 다음 달 1882년 6월. 따라 읽으면 네 글자. 무슨 분란? 이모분란. 이모년에 일어난 군인들의 난이란 뜻이. 여기까지 할게요.